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김재동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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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 좀 까칠하고 못되면 어때? 남들한테 상처 줘도 생긴 거는 남들보다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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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끄세요. 이거 이 음악 끄세요. 선곡 어떤 인간이 했는지 반드시 잡아낼 거고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 불빛을 제일 많이 받는지 압니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불빛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으나 그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춘 콘서트를 제가 5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심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엔 조인성이 앞이었고요. 올해는 좀 쉽게 가나 싶었더니 정우성 씨가 왔네요. 네. 네, 저한테 지금 분명히 정우성 씨가 비쳤을 거예요. 저는 안 보이지만 알고요. 조인성 씨, 정우성 씨에게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서 고맙고요.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거 없고 정우성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성공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우성, 조인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저게 어려운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으로써 그게 됐고 제가 늘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려면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지. 제가 매년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은 태초부터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은 옳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산에 가보면 어치라는 새가 있어요. 그 어치라는 새는 이 새입니다. 근데 도토리를 먹어요. 근데 얘가 도토리를 먹다가 남기면 땅에 파묻어 놓습니다. 근데 어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잖아요. 그럼 얘 뭐라 그랬습니까? 새대가리예요. 그래서 어디에 파묻어 놓은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치가 찾아먹지 못하고 파먹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렇게 묻어 놓은 도토리가 비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고 굵은 나무를 키워냅니다. 새대가리도 쓸모가 있어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물며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기준으로 계속해서 나누고 청춘 콘서트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오면 자료 화면을 틀어주고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내가 5년 동안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자료 영상을 튼 적이 없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뒤에서 지나가고 이런 다정스러운 모습, 인성이 좋은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인성으로도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또 착합니다. 작년에 조인성 저거는 제가 다리를 뻗고 있었는데 형 다리를 뻗어 이런 얘기를 해서 1년 내내 나에게 상처를 줬고 지 다리 길이만 생각하고 내 다리 길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논리적 기반을 제공해 줘야 한다 그런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들에게 논리적 기반을 제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이 없다, 예쁘고 안 예쁘고의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불을 켜고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으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아요. 딱 보면 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으나 제가 꿈꾸는 혁명, 제가 생각하는 혁명은 잘생긴 것들을 끌어내리자 하는 것이 혁명이 아니고 잘생긴 것들은 잘생긴 것들의 위치에 두고 못생겼다고 여겨져 왔던 것들의 위치를 상향 조정시켜주는 것이 제가 꿈꾸는 혁명입니다. 제가 꿈꾸는 혁명은 영어를 잘하는 것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두되 영어를 이 땅에서 못하는 사람들은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혁명입니다. 키가 180 이상 되는 것들이 자랑스러워할 수는 있으나 키가 170 이 민족의 표준으로 살아온 우리가 더 이상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조인성이 저기 와 앉아 있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안시성은
분명히 훌륭한 영화이고 역사를 재조명했으며 고구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 백제의 연구는 활발했죠. 왜냐? 지자체가 지원을 하니까. 근데 고구려는 역사를 지원할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안시성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훌륭한 영화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나 제가 단 하나 생각하는 영화 안시성의 실수는 안시성주 양만추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어떤 문헌을 봐도 어떤 고구려 벽화를 봐도 말을 탔을 때 다리가 땅에 끌리는 장군은 없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온 것은 키가 180이 넘는 장신들이 아니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다리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그리고 저렇게 눈큰 것들이 만주벌판을 달리면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계속 뭐가 들어오는데 저걸 누가 쏘아주겠습니까? 다 나같이 눈 작은 것들이 앞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아까 정우성 씨도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공부시키고 책가방에 책 많이 넣어놓을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영어 공부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최소한 영어 정도는 교양 과목으로 하고 대입에서는 폐지시켜 주자. 그렇게 해주자. 이게 남의 나라 말 이렇게 배우다가 인생 다 가는 경우는 그만두자. 그런데 영어를 배우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조금만 더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자. 아까 우리 학생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영어 좀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대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어플만 켜도 18개국 언어를 동시에 통역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언어를 배우는데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영어를 실수하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의 뜻이 그게 본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프루벌이라는 단어를 실수할 정도면 지금 미국 대통령도 실수하는 영어를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잘하면 이 정도로 충분히 박수 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시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지식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여기 광화문 앞에 제가 한 번씩 나가보면 우리 영어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외국인 와서 길 물어보면 10대, 20대, 30대 전부 다 도망갑니다. 왜 열리지? 광화문 그러면 sorry, 왜 sorry인지를 잘 모르겠고 일단 sorry,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를 영어로 하면서 도망갑니다. 저는 그게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 외국인 와서 길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열리죠? 광화문 그러면 손잡고 광화문까지 가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요. 니는 우리말을 전혀 못해? 어른이 물으면 대꾸를 해야지. 한마디도 못해? 그래가지고 뭐 사먹겠어? 여기 광화문 인사해야지. 그리고 돌아가세요. 저는 그걸 지혜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문화에 대한 깊은 자부심, 자기 언어에 대한 깊은 자부심 위에 다른 언어를 쌓아 나가야지.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통받는다면 자기 언어에 대한 자부심마저도 잃을 세상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지 말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 내 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최소한 아이들이 8살 때까지는 모국어로 사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어 2마디만 하면 장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물건 사가면 땡큐, 안 사가면 빠큐 끝이지. 크게 2가지 뭐 그렇게 길게 오래 생각할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 그런 분명히 내일 아침 신문에는 김제동 욕설 논란 이것만 나갈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지혜를 쌓아 나가는 일이 그런 시간을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배려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 세대가 쌓아놓은 똥은 우리가 치우고 가는 것이 옳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살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겠다 이런 것은 다 그냥 다
다 그냥 쓸데없는 일인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 세대가 쌓아놓은 거는 우리가 치우고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세대의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분단이고 전쟁의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걷어놓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적어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드론을 개발할지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는 맨날 막혀서 섬나라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금강산 가든에서 칠순잔치하는 시대를 끝내고 여러분들 칠순잔치는 반드시 금강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혼여행은 반드시 어디에서든 기차를 잡아 타고 평양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기차로 신혼여행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40쯤 됐을 때 차 안에서 타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티맵을 켰을 때 그때 리스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리스본까지 8,400km 24일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안내방송을 꼭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노력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일어났을 때 정치적 통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후의 세대들에게 남겨주고, 그것은 50년 100년 후에 하더라도 적어도 쿼터제를 정하든지 아니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만이라도 남북 철도를 타고 교류하고, 그리고 남북을 철도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성주의 사드 기지 대신 그 철도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서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 무기의 각축장이 아니라 유럽에서 대륙을 이어나오는, 그리고 해양 세력을 잇는 최초의 관문이자 마지막 관문이 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조인성, 정우성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평범한 우리들의 가치를 깨닫고 평범하지 않은 우리들의 가치를 깨닫고 각각이 고유한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어깨에 힘 딱 주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흙수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돈만 있는 것들, 금수저 아닙니까? 흙수저, 돈만 없는 것들. 근데 그 둘 중에 비교해 보면 돈만 있는 것들이 살기 힘들 때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무데나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반드시 뭘 깔아줘야 않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줄을 설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 그 사람들은 자기 차인데도 불쌍하죠. 앞에 앉지를 못합니다. 자기 차인데 늘 뒤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어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린 전부 다 자동문인데, 버스도 자동문이고 지하철도 자동문이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나은 것은 쪽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흙수저는 단 한 번도 금수저보다 쪽수가 적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적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을 보시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흙수저가 함께 달려올 것이라는 꾸준한 연대감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들과 더불어 살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비행기에서 땅콩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까서 먹고 자면 돼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돈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이게 비행기 회사가 자기 거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쌍합니다. 땅콩을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되고, 안 까주면 화내야 되고. 여러분, 화내면 누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 목이 제일 힘듭니다. 화내야 되고, 화냈는데 안 되면 무릎 꿇으라 그래야 돼요. 무릎 꿇으라 그러는데 안 꿇으면 비행기를 돌려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과를 하러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사는 거 괜찮다. 그럼 힘내서 살자. 그리고 고구려의 후예는 조인성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서로 함께 어깨에 힘주고
어깨 걸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좋겠고, 아까 정우성 씨가 얘기한 것처럼 40이 넘어서 이제 기성세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순서는 법륜 스님이 정우성 씨가, 조인성 씨가, 또는 제가, 윤미래 씨가, 타이거 JK가, 그리고 트랜스픽션이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불러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김제동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환호성 지르지도 마세요. 압니다. 예, 그 해가지고 지금 누구 때문에 왔는지도 다 알고, 아 됐어. 그런 얘기 하지도 말고 내년에 어떤 인간이 섭외될지 내가 반드시 지켜볼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다 됐죠? 이제 제 시간 마쳐야 되죠?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 그래, 알았어.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미안한 마음이 많으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예,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제 외모를 비하하는 듯 하지만 진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우성보다 잘생겼다는데 옆 사람이 입 막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정우성 씨가 말씀하셨고요. 다만 진짜 고유한 우리의 가치가 잘 존중이 되었으면 좋겠고, 늦은 밤 광장에 이렇게 가득가득 메워주셔서 고맙고, 내년에도 또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조차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충고나 어설픈 조언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떤 얘기도 해드리기가 힘이 들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고나 조언 이런 게 크게 도움이 될 때는 잘 없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있는데 누가 와서 양복 딱 입고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니 이런 얘기하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빨리 가라, 비켜라, 나는 지금 아픈 게 아니다, 쪽팔린 거다, 네 때문에 사람들 모인다, 꺼져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옆에 우연히 같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어깨 걸고 그리고 손 맞잡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그리고 이런 지금 행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얘기도 하고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이 한 세상 같이 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하는 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법륜 스님의 얘기가 아니고, 정우성 씨의 얘기가 아니고, 조인성 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이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누구에 의해?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우리의 헌법 전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헌법 전문의 주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각 대한국민이고, 이 헌법의 목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저들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이고, 청년은 이 땅의 미래가 아니라 이 땅의 현재입니다. 현재인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주고 가슴 쫙 펴고
기성세대는 똥 치워놓고 갈 테니 마음껏 통일 한반도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와!